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오늘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죠? 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반, 새벽 2시 45분, 새벽 4시에 걸쳐 숨진 실종자들을 잇따라 수습했습니다. 먼저 발견된 실종자는 침수된 시내버스의 50대 기사로 확인됐는데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뒤이어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지하차도 300m 지점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6시 20분에는 20대 여성이 발견돼 추가 발견 사망자는 모두 4명입니다. 시신이 추가 수습되면서 현재까지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제 1명, 어제 8명, 오늘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대에 가까운 차량이 현재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실종자들이 물에 휩쓸려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가 진행되면서 침수된 지하차도 내부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소방당국의 협조에 따라 저희 취재진이 지하차도 입구 10m가량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차도 내부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부터 진흙이 발목 높이까지 쌓여 있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지하차도의 중앙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어 침수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배수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는 현재 80% 이상 이뤄졌지만 지하차도 중앙 깊은 곳엔 아직 물이 많이 차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잠수대원 등 인력 500여 명, 그리고 조명 차량 등의 장비를 동원해 밤샘 수색을 벌였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물속을 걸어다니는 도보 수색, 또 보트 수색의 방법으로 추가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배수가 모두 완료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대규모 참사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지만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중에 임시로 쌓아둔 제방은 물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 빨간색 시내버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지하차도는 버스가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폭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자 10km를 돌아 지하차도로 우회하려 했던 겁니다. 왜 바로 제방 옆인 그 궁평 지하차도는 통제도 안 하고 차를 그쪽으로 안내를 했는 건지, 그것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료 기사들은 다른 노선들은 운행을 멈췄는데 그 노선은 왜 먼 길을 돌아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가 영업부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해주는 노선 외에는 저희는 임의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가 시작된 지 불과 15분 만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미호강 둑이 터지면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리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둑을 쌓았는데 원래 있던 제방보다 높이가 훨씬 낮습니다. 충청북도는 둑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데는 여유가 충분하고 거기도 이제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터져서 수해가 생기리라고 침수가 생기리라고는 이제 아예 걱정도 안 한 거죠. 터널 안에는 1분에 3톤씩 물을 퍼내는 펌프가 4개 설치돼 있었지만 터널 가득 물이 들어차면서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부산엔 어제 하루 2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100건 가까이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영강에 하루 동안 26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일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산책로가 물에 잠겨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하천들이 범람하면서 29곳의 통행이 금지됐고 3년 전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초량 지하차도를 포함해 19곳의 차량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낙동강 하류 수위는 4m 가까이 치솟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건물 붕괴와 침수 우려로 한때 97가구 주민 151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소방본부에는 100건가량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0여 미터 길이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파편이 가스 배관을 덮치면서 7가구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팍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이제 우산을 쓰고 반대쪽으로 가니까 가스 밸브 쪽에 터지가 있더라고요. 남구에서는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 주변 한 도로는 지반이 침하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굴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고립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북구 대천천에서는 산책로 담장이 붕괴돼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루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야영을 자제해 주시고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는. 사상구학 창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늘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일까지 최대 200mm가량 더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피해가 큰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또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장마가 동시 시작된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평균 500 이상,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8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건 평년 장마철 기간 전체 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정체전선은 느리게 북상하면서 수요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까지도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350mm 이상,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25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6박 8일의 유럽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일정으로 호우 대응 관련 긴급회의를 연 뒤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직접 주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